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빨갛고 예쁜 파프리카를 들고 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채소 안에 씨앗이 수백 개나 들어있는데 왜 굳이 씨앗 봉투 하나에 몇천 원씩 돈을 내야 하지?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사고, 먹고, 심는다. 무한대로 이어지는 식재료의 순환. 하지만 종자 회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싹이 안 트거나 끔찍한 돌연변이만 자라날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온 채소만으로 정말 나만의 텃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포일러. 이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토마토를 갈라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 농업은 단순히 할머니 텃밭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산업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채소들은 아주 혹독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맛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향기 때문도 아니죠. 오직 생존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2주 동안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창고에서 버텨내고 강한 조명 아래 진열대에서도 썩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 전문가들은 특수한 교배종 혹은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시작됩니다. 이 채소들의 유전학은 우리가 풀어야 할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봅시다. 정원사라면 누구나 가장 걱정하는 것, 바로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F1 하이브리드 잡종. 씨앗 봉지에서 이 문구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F1 토마토에서 나온 씨앗을 심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잎, 뿌리, 심지어 꽃까지 피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유전의 법칙이죠. F1, 즉 1세대 잡종은 매우 다른 두 부모의 자식입니다. 한쪽 부모는 크기를 담당했고 다른 한쪽 부모는 질병 저항성을 주었습니다. 이 열매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씨앗은 이미 다음 세대, 즉 F2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F2에서 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복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F2 세대에서는 부모의 유전자가 완전히 무작위로 뒤섞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빨간 파프리카 씨앗을 심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 어떤 모종은 작고 쓴 열매만 맺을 겁니다. 두 번째 포기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지만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기만이 여러분이 먹었던 것과 똑같은 복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죠. 물론 좋은 수확을 얻을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복권을 뽑았는지는 절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여름 내내 물을 주고 정성껏 관리했는데 8월이 돼서야 아무것도 아닌 꽝을 뽑았다는 걸 알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Using 씨앗 준비 과정 for подготовкой семян is natural. 5. Final polish. Korean output. Ready for output. 혹시 토마토 씨앗 주변에 미끈거리는 점액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껍질에는 발화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토마토 속에서 씨앗이 미리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는 물질이죠. 만약 이 점액질을 제거하지 않고 키친타월에 대충 닦아 말려서 심으면 발화가 잘 안 되거나 땅 속에서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메커니즘, 즉 발효라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토마토는 땅에 떨어져 썩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씨앗이 비로소 흙에 닿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씨앗과 주변의 즙을 함께 컵에 담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이틀 정도 그대로 두세요. 좀 역겨운 과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씨앗의 발화율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제 파프리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이 도는 벽이 두꺼운 멋진 녀석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가격표에는 절대 쓰여 있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초록색 파프리카는 단순히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덜 익은 상태일 뿐입니다. 초록색 파프리카 안에 있는 씨앗들은 대개 미성숙합니다. 하얗고 물렁물렁하며 속이 비어있죠. 이걸 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반드시 색이 완전히 든 잘 익은 열매만 골라야 합니다. 심지어 이 파프리카를 집에서 따뜻하게 두어 살짝 시들기 시작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씨앗이 완전히 발화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보통 마트에서 사온 파프리카 씨앗의 발화율은 정말 미쳤습니다. 모판 가득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고추 혹은 피망 이야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품종들은 대개 대규모 상업 재배용으로 개발된 산업용 거인들입니다. 이 품종들은 이스라엘, 터키, 스페인처럼 완벽한 환경을 갖춘 대형 온실에서 자라는 데 익숙합니다. 햇빛도 충분해야 하고 온도도 높아야 하며 비료 형태의 먹이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외국 손님을 우리나라 중부지방 같은 노지에 심으면 실망하기 십상입니다. 포기는 튼튼하고 보기 좋을지 몰라도 찬바람이 불기 전에 열매를 맺어 수확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들은 남쪽 나라의 길고 긴 재배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시판되는 고추 품종은 대형 온실이나 혹은 좋은 식물용 LED 조명을 갖춘 창가에서 실내 재배를 할 때에만 적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자만큼 쉬운 게 또 있을까요? 찬장에 뒀던 감자가 싹이 났다면 그냥 심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마트에서 구입한 감자의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감자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발화 억제제 같은 특수약품으로 감자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리를 한 감자는 창고에서 몇 달을 둬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남아있죠. 문제는 이런 감자를 땅에 심으면 죽은 씨앗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썩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심고 싶으시다면 화학약품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소를 이용해 감자를 아주 철저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기 전에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싹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 싹이 나오는 부분이 아예 없다면 그냥 땅에 묻지 마세요. 마트에서 산 감자의 두 번째 위험은 바이러스와 질병입니다. 전문적으로 종자 감자를 재배할 때는 무균 상태의 시험관에서부터 키워냅니다. 하지만 마트망에 담겨있는 감자들은 이미 각종 질병을 잔뜩 머금고 있죠. 감자 더댕이병, 역병, 그리고 각종 부패병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감자를 텃밭에 심는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스스로 토양을 병균에 감염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 병들은 여러분이 심은 토마토, 고추, 가지에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종자 감자의 50루블 정도 아끼려다 가지과 작물 전체의 수확량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소 먹던 채소 말고 이제 쌈채소 코너로 눈을 돌려볼까요? 화분에 담긴 샐러드 채소, 바질, 그리고 민트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건 게으른 가드너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조차 필요 없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번식, 즉 꺾꽂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샀다면 윗부분은 샐러드에 쓰고 남은 줄기는 물에 꽂아두세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잔뜩 돋아날 겁니다. 이걸 화분에 옮겨 심으면 공짜 식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민트, 로즈마리, 심지어 쪽파나 대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성공률이 100%인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자란 성숙한 식물을 복제, 즉 클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복불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늘하고 양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산 마늘을 가을에 심으려고 시도하시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트에서 파는 예쁘고 하얀 마늘 대부분은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된 중국산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늘은 우리의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아니면 봄의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마트 마늘을 심고 싶다면 차라리 봄에 심으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들께 우리 토종 품종을 구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쁘고 하얗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탱크처럼 아주 튼튼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양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판되는 양파는 뿌리 부분에 싹이 나지 않도록 발아 억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심어도 뿌리가 아예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좀 이국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생강과 강황입니다. 이 사슴뿔처럼 생긴 특이한 뿌리들이 채소 코너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하지만 사실 집에서 키우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심을 뿌리를 고를 때는 감자의 눈처럼 생긴 작은 돌기, 즉 싹이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넓은 화분에 얕게 심고 따뜻하고 습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열대성이라 1년 내내 여름 같은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한 계절만 잘 키워도 작은 조각 하나가 대나무처럼 생긴 커다란 줄기로 자라나고요. 겨울이 될 때쯤이면 신선하고 향긋한 생강을 무려 1킬기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트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종근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호박, 애호박, 그리고 멜론 같은 밥과 채소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교차 수분 문제입니다. 밥과 식물들은 교배가 정말 잘 되는 편이거든요. 만약 밭에서 애호박과 단호박을 나란히 키웠다면 벌들이 이미 꽃가루를 옮겨 놓았을 겁니다. 열매 자체는 멀쩡하게 열리겠지만 그 속에 있는 씨앗이 문제입니다. 이 씨앗을 다시 심으면 소위 잡종 호박 같은 이상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껍질은 질기고 속은 맛없는 채소가 되는 거죠. 시중에서 파는 멜론 역시 대부분 F1 하이브리드 품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는 건 가능하지만 수확했을 때 맛이 없거나 크기가 확 작아질 수 있어요. 만약 넉넉한 퇴비더미에 공간이 많다면 재미삼아 실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텃밭의 공간이 한 평 한 평 소중하다면 그보다는 검증된 좋은 품종의 씨앗을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맛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산 채소를 보고 플라스틱 맛이라고 불평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롱 라이프, 롱 라이프, 즉 장기 보관을 위해 특수 개발된 품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에는 숙성과 물러짐을 늦추는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토마토에서 씨앗을 채취해 심는다면 집에서 키운 토마토 역시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을 겁니다. 단지 텃밭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토마토가 마법처럼 부드럽고 달콤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전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그 플라스틱 맛 토마토의 복제품을 키우는 셈이죠. 황소 심장 같은 풍부한 맛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터키산 하이브리드 토마토의 씨앗이 아니라 처음부터 황소 심장 품종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지만 씨앗을 전혀 볼 수 없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사실상 무균 클론입니다. 그렇다면 딸기는 어떨까요? 겨울철 마트에서 파는 딸기, 크고 예쁘고 또 단단하게 아삭한데요. 이 딸기는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들을 채취해서 심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생길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딸기 씨앗의 싹은 크기가 아주 작고 자라는 속도가 느리며 온갖 병충해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이 상업용 딸기는 매우 복잡한 교배종, 즉 하이브리드 품종이기 때문에 막상 심어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열매는 작고 시큼한 맛이 날 겁니다. 딸기는 씨앗보다는 이웃집에서 얻은 런너, 줄기를 이용해 꺾꽂이로 번식시키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근과 비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끔 윗부분에서 싹이 트는 경우가 있죠. 이걸 심어도 될까요? 심는 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뿌리 채소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당근과 비트는 원래 2년생 작물이에요. 첫 해에 우리가 먹는 부분을 만들고 두 번째 해에 꽃과 씨앗을 맺습니다. 만약 당근 꼭지 부분을 심는다면 예쁜 잎사귀와 꽃이 피는 줄기만 볼 수 있어요. 이건 창가에서 키우는 관상용 식물로는 보기 좋겠지만 그걸로 국이나 수프를 끓여 먹을 순 없겠죠. 그러니까 수확을 기대하면서 밭에 당근 꼭지들을 심느라 공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인터넷에서 흔히 도는 속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숨겨진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강해서 토마토나 고추 씨앗 껍질에 붙어 수년 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강력한 화학약품으로 이를 방지하지만 일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는 그런 보호수단이 없죠. 만약 가게에서 사온 씨앗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면 그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흘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잎이 말리고 반점이 생기면서 결국 수확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씨앗으로 직접 재배를 시도하신다면 반드시 씨앗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심기 전에 클로르헥시딘, 과산화수소 또는 과망간산 칼륨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바로 아보카도에 대한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보카도 씨앗에 이쑤시개를 꽂고 물에 담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싹이 나죠. 예쁜 나무로 잘 자라납니다. 하지만 열매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보카도는 원래 야외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실내 환경으로는 열매가 열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재배종 아보카도는 접목된 식물입니다. 씨앗에서 키운 야생종은 운 좋게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맛이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러니 아보카도 씨앗에서 키운 나무는 돈 안 드는 멋진 실내 식물이기는 하지만 식량 공급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레몬,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씨앗으로 키워도 아주 잘 자랍니다. 다만 아보카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실생묘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그 열매가 작고 시거나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묘책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묘목을 무료로 키운 다음 이미 열매가 달리는 레몬 나무의 가지를 그 묘목에 접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년 후에는 바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마트에서 얻은 씨앗은 미래의 나무를 위한 완벽하고 강력한 토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비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일반 품종 씨앗 한 봉지 가격은 20, 30루블 정도입니다. 그 안에 씨앗은 0.1g이 들어있죠. 반면에 마트에서 파는 고추나 파프리카 한 개는 51젠 70루블인데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1헥타르를 심을 계획이라면 당연히 이득이죠. 하지만 베란다에 딱 5포기만 키우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 아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얻는 이 씨앗의 진짜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재미와 탐구심에 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이 커다란 채소에서 도대체 뭐가 자라날까? 이건 취미 속의 또 다른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아무도 생각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최신 채소 품종들은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육종가의 권리보호법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증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미 삼아 텃밭에 토마토 씨앗 하나 심었다고 경찰이 출동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규모, 즉 대규모 영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농부들은 매년 반드시 종자를 새로 구매해야 하고 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텃밭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사실일 뿐이지만 이것이 바로 종자 회사들이 자신들의 품종을 그토록 보호하고 괜한 겁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트에서 산 채소로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자연과의 운명 게임, 즉 복불복이죠. 방울토마토, 고추와 피망, 생강, 각종 허브, 그리고 콩 종류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이 작물들은 90%의 확률로 자라서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자, 딸기, 오이, 그리고 복잡한 교배종들, 하이브리드츠는 고위험군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도 입만 무성하거나 실망만 안겨줄 수도 있죠. 저의 조언은 이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실험해보세요. 화분 2개나 작은 텃밭 공간을 마트표 씨앗을 위해 할애해보세요. 재미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식물의 생명력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다만 겨울 내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오직 이들 마트 씨앗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주요 작물은 검증된 씨앗 봉투를 통해 키우시고 마트에서 온 손님들은 그저 즐거운 보너스 수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레몬이나 대추야자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